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자, 초보편, 자, 3-3, 주식 전문가처럼 시장 흐름 보기 시간입니다. 초보편 3편에서 제가 첫 강의에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라고 했죠. 기본적 분석을 하느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뭐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나 뭐 성장성이나 저평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한 투자 요소로 보고서 어떤 기업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뭐 이런 것보다도 현 시점에서 어떤 그 해당 기업의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큰 숲을 보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게 탑다운 전략. 그 다음에 밑에 나무,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큰 거시적인 경제 흐름까지 파악을 가는 순서대로 투자를 하는 게 아마 바텀업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뭐 주식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은 뭐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거지, 뭔가를 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멀리하고 순만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병행해서 보는 거지. 뭐 탑다운이 뭐 더 좋고 바텀업은 뭐 더 나쁘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스스로 어떤 종목을 고르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게 될 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아울러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처럼 시장 흐름 보기 이번 시간에는 뭐 말 그대로 그런 거죠. 한꺼번에 어떤 시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그런 어떤 수급이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참조해서 봐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초보편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가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 정도 참고하세요.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합 시황 보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뭐 한 3번 이상은 꼭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죠. 자, 시장 종합이라는 화면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 화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장 종합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숫자들이 막 질비하게 있으니까 딱 보면 머리도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기에 이게 딱딱 눈에 들어오겠죠. 필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편 강의니까. 자, 첫 번째 위에 보면 뭐 코스피 종합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뭐죠? 코스피 종합 지수죠. 종합 지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코스피 100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코스피 100. 이 코스피 100은 뭐냐면 자, 코스피 100, 200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주식 중에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동향, 흐름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자 지수로 만들어낸 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래서 이 20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뭐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그다음에 뭐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그다음에 뭐 유동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표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높은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거, 뭐 삼성전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요. 코스피 200에는. 그래서 뭐 1년에 1회 정도 그래서 선물 옵션 주가지수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종목을 1년에 한 번 바꿔줍니다. 이 200개 종목은 리셋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관리 지정이 되거나 뭐 인수 합병이 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얘네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외된 그 200에서 어떤 종목이 제외가 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새 종목이 자동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100은 그 200개 종목 중에서도 또 100개를 네,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10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해 놓은 게 코스피 100이에요. 그래서 뭐 이 코스피 100, 200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 전체 이제 시장의 2천여 개 종목 수에 비하면 좀 종목 수는 적지만 그래도 전체 종목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의 한 70% 정도는 얘네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랑 움직임이 네,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자 K탑 30이라는 게 있어요. K탑 30.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다우존스 그 산업평균 지수를 벤치 마킹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네이버, 뭐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초우량 기업, 뭐 30개로 구성된 네,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년 이것도 뭐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하는데 매년 이거는 9월 달에 네, 리셋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 자, 코스닥 종합 이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코스닥 150 이게 있죠? 코스닥 150은 뭐 그냥 코스닥 시장 중에서 뭐 150개 네, 종목을 선정을 한 건데 뭐 선정 기준은 그래요. 중대형 뭐 벤처기업 네, 위주로 네, 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네, 편성을 하는 게 코스닥 150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코스닥 네, 종합 지수랑 거의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KRX 100. 이게 조금 낯설죠. 이 KRX 100이라는 게. KRX는 아마 코리아 익스체인지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거래소죠. 코리아 익스체인지가. 그래서 한국 거래소의 영문 지칭이에요. 코리아 익스체인지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이제 우량 종목들을 골고루 여기는 이제 코스피만 모아놨다고 하고 여기는 코스닥만 모아놨다고 하면 이 KLX 100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우량 종목들을 골고루 편입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한국의 통합 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이는 게 뭐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이제 펀드 쪽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얘네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네, 이것도 같이 뭐 2배로 수익이 나는 게 레버리지. 이거는 레버리지와 반대 상품. 코스피가 지수가 내려가면 수익을 보는 게 코덱스 인버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 오른쪽은 이제 해외 증시
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장중에 같이 열리는 게 뭐 일본 증시, 이 신흥국 증시가 같이 열리죠. 중국 증시, 뭐 홍콩, 네,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장 마감, 이거는 이제 전일 거의 이제 새벽에 끝나죠. 얘네들은 우리하고 이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나 이런 나라들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것들을 그것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해외 증시 전일.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어떤 상해 종합, 네, 많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어떤 동향을 반영을 하는 게 S&P 500 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중에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우리나라 선물 쪽이에요. 선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환율, 금리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환율, 그 다음에 부분이고 좀 생소한 게 이제 국고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국고채. 뭐 이 국고채는 좀 금리하고도 많이 좀 연동돼서 네, 움직이기도 한데 국고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간 파악을 하는 게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그 다음에 아니면 경기가 지금 회복하는 중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고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고채의 어떤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고채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어떤 재정적으로 적자를 뭐 메우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뭐 특정적인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재원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이제 뭐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각 기금에 이제 편입을 하는 건데 거래 단위는 보통 뭐 100억 이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고채도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는 있습니다.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기가 뭐 1년, 3년, 5년,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국고채 3년이라고 돼 있는데 국고채 3년이 이런 국채 중에서 발행량이 제일 많아요. 발행량이 제일 많고 어떤 발행하는 금액도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좀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량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 국고채 3년이.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어떤 위험이 없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좀 금리 변동은 되게 네, 적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기가 이제 뭐 경기가 침체 시에는 아무래도 국고채를 이제 사려는 수요가 많으면 어떤 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국고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 좀 시중 금리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이 완전히 뭐 위험하거나 아니면 빚이 많아져가지고 국가 경제가 막 파탄 지경이다. 그러면은 뭐 아무도 이제 그 나라의 국고채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고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국채 금리가 한 30% 이상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뭐 이제 국가 부도 상태인 어떤 디폴트 상태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IMF 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거의 17.5%, 네,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금융 위기 때는 거의 한 6% 정도 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을 할 때는 경기가 앞으로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국고채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뭐 주식 시장의 어떤 원자재 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고채 수요가 줄어들어서 국고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네, 이런 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고채에 대한 거는 경기가 지금 침체 중인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하는 중인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환율도 약간 비슷하죠. 자, 개념 정도만, 네, 초보편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좀 낯선 그게 있죠. CD 뭐 91일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뭐 양도성 예금 뭐 증서, 네, 이런 거 비슷한데 정기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금리와 어떤 주가의 상관 관계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금리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뭐 달러 시세가 이제 비싸지는 거니까 원화 시세는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어떤 외인들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고 자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빼가는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한국 주가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화나 엔화 가치가 함께 뭐 떨어지고, 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 이제 수출 시장에서는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뭐 엔화 가치가 뭐 원화 가치보다 뭐 떨어지면 한국 기업의 어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네,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죠. 음. 그래서 뭐 이제 미국 금리, 특히나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면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기업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의 어떤 국내 시장도 기업 활동이 좀 저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침체되고 내수도 위축이 되고, 내수가 위축이 되면 수출도 위축이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비중이 큰 나라들은, 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제 글로벌 그 자금, 그런 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금리도 이제 좀 올라가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을 이제 많이 하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그러면서 또 증시도 침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죠. 뭐 거래소, 뭐 코스닥, 선물, 뭐 콜옵션, 풋옵션.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죠? 현물. 현물이라고 하면 주식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파생 시장 쪽을 얘기를 합니다. 파생 시장.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물 쪽의 어떤 수급을 오늘 얼마나 더 많이 샀는지 순매수, 뭐 순매도 이런 것만 파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파생 시장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당일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황판,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유 없이 주가가 빠진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런 파생 쪽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함께, 네, 보시면 좋겠죠. 자,
자, 그리고 이런 시장 이제 종합 상황은 어느 정도 네, 파악이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급 분석. 자, 수급 분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시장 종합 그 현황판에서 네, 뭐 개인들, 외국인들, 뭐 기관들, 뭐 연기금, 이런 어떤 투자자들별로 매매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수급 분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종목별로 보시려면 또 종목별로 개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분석인데, 뭐 이런 화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 별로 뭐 날짜를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해당 기간 동안에 검색하고 싶은 날짜를 설정을 하시고, 그 기간 안에 개인들은 과연 코스피를 매수를 한 상황인지, 순매수 중인지, 뭐 순매도 중인지, 이런 수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관심을 네, 쭉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은 과연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 중인지, 팔고 있는 중인지, 샀다가 파는 중인지, 팔았다가 다시 사는 중인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에 보시면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외국이나 기관이 어느 쪽으로 지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별로 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일별 주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일별 주가 화면을 열면 날짜별로 다 나오죠. 날짜별로 이런 기관이나 외인들이나 네, 뭐 프로그램은 얼마나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수급들이 다 나옵니다. 신용 비용이라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 하나의 어떤 정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도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항상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누가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투자를 뭐 과하게 하고 있는지 적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또 다른 이들은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보는 게 있어요. 공시. 자, 이 공시라는 거는 옛날에는 어떤 그 기업이 그러니까는 뭐 공지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뭐 공시 사항이 생기면 기업들이 뭐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뭐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직접 기업들이 방문을 해서 공시 서류를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을 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전자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 기관을 이제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네, 공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면 금감원이나 어떤 거래소에서 그 전자공시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모든 이제 상장 기업의 이제 공시를 확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전자공시 사이트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트.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명을 뭐 쳐서 회사명을 찾으면 그 회사에서 뭐 공시를 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데 다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 가지 해볼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면 내가 삼성전자 공시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모든 뭐 보고서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공시를 보는 게 봐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이제 해석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아예 이제 안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 공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 공시라는 거는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론들도 그런 공시들을 기사로 조금 내놓기도 하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시에서 조금 출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록 용어도 어렵고 뭐 숨겨진 내용 같은 거 그쵸 뭐 오죽하면은 뭐 공시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친절하지가 않죠. 그 공시 속에 모든 게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공시가 좀 불친절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온전히 이제 투자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좀 한두 번 보다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공시 정보에 대한 어떤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이쪽 공시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업 공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간간히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자, 주식 전문가처럼 시장 흐름을 보는 방법, 뭐 종합 시황 보기, 그 다음에 수급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어떤 기업의 공시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안 다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느 부분에 는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한 대표의 주식 투자 교육 초보편 3-3 주식 전문가처럼 시장 흐름 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